그 293쪽에 example 3이 있죠.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이제 constant surface가 있죠. 그 constant surface라 함은 아까 봤지만 이런 surface 내에서 어떤 함수 phi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는 그런 surface예요. 그래서 이제 요 surface는 어떤 surface인가 하면은 이제 이 surface는 phi가 x 3승 y 제곱 z로서 이것이 12가 되는 surface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점을 택해서 그 한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 3 집어넣으면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 마이너스 2, 3이라고 하는 점은 바로 이제 요 x제곱, x3승, y제곱, z라고 하는 그 함수가 12가 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서피스에 포함되는 한 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요 점에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예요. 이제 요 서피스에 이제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점에 접하게 요 점에 닿는 평면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평면은 무슨 얘기냐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그레디언트 phi 구하면은 여기 요 함수의 변화율이 가장 큰 방향이 되고 그리고 그거는 바로 요 공면에 이제 이렇게 수직하는데 요 점에서 요 공면에 수직하는데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또 평면을 이렇게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이제 요 평면에도 또한 수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면이지만은 하여튼 그 공면 그 점에서 이제 수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그레디언트 B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 공면에 접하는 그 평면상의 같은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그레디언트 벡터는 평면에 대해서도 수직할 거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W라고 했네요.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 x에 대해서 편미하면 3x 제곱 y 제곱 z가 되고 y에 대해서 하면 2x 3승 yz가 되고 이제 z에 대해서 하면 x 3승 y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1 마이너스 2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36i 마이너스 12j 플러스 4k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방향의 그 이제 벡터의 이제 형태가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벡터는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변화율은 그거죠. 스퀘어 루트 3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한 것이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뭐 여기 W라고 했으니까 W라고 그럴까요? W의 이제 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요 1 마이너스 2 3이라는 점에서 이 공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고 그리고 변화율은 이제 이 단위 길이만큼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진행했을 때 요만큼 함수값이 변한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평면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평면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요거를 가장 간단한 그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36, 12, 4에 이제 이제 공약수가 이제 4죠. 4가 돼서 이제 4로 나눠주면은 이제 9,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 벡터가 지금 이제 그 노멀 벡터고
그래서 요 노멀 벡터의 수직한 평면의 방정식은 뭐 이것 또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축소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하면은 요 구죠. 구에다가 x가 접하는 점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9에 x-1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 y에 접하는 점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y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1이죠. 개수가 1이고 g에 접하는 점은 3이에요. g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은 요 평면의 방정식이 바로 이제 요 점에서 이제 요 노멀 벡터의 수직한 평면을 나타내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이제 공면에도 이제 접하는 그런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요 개수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걸 이용하더라도 나중에 다 서로 이제 비례적으로 줄여주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9에다가 이제 x가 1에서 접했으니까 x-1하고 y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g는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 평면의 방정식이 바로 요 공면에 접하면서 또한 요 그레디언트 W 벡터의 수직한 이제 그런 평면의 방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지금 이 그레디언트 W의 방향의 이제 직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방향을 향하는 이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요거를 갖다 요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1 나누기 9하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이퀄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2 이퀄 1분의 g-3 요렇게 해줘야지만이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 노멀한 그런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벡터로부터 요 점에서 요 공면에 접하는 그런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요 평면의 방정식으로부터 요 평면의 수직한, 다시 말해서 이 그레디언트 W의 방향으로 뻗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여기다 요 9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각각을 이퀄 처리하면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3차원 공간에서 이 그레디언트 W 방향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이 가장 이제 변화율이 큰 방향이고, 그런 변화율이 가장 큰 방향을 이제 앞에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생략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변화율이 가장 큰 방향을 S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함수의 변화율이 가장 큰 방향은 바로 그레디언트 T 방향인데,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S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S 벡터는 그레디언트 T와 평행한 거죠. 평행하면서 그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고, 그리고 이제 요 S 단위 벡터도 당연히 이제 그레디언트 T와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와 이제 평행하니까
당연히 요 이제 그 함수 t equal constant에 대해서 수직한 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요 이제 문자를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스케일러 이제 필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s 방향으로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f, 즉 노멀 방향으로 한 거 not 그 s 방향이다. 이제 그런데 이 s 방향이 이제 아까 봤지만은 이제 그런 방향들 중에 하나죠. 뭐 노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탄젠셜한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사이에 이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뭐 로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 하면은 어떤 거죠?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 하면은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점이 있으면 여기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한 점이 있다. 여기 뭐 이런 한 점이 있다. 이런 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벡터가 이렇게 가죠. 가면 요게 이제 R 벡터예요. 보통 이제 3차원 벡터는 R 벡터로 표현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요 R을 나타낼 때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가 되면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요 점을 갖다가 XY 평면에 투영한다 그랬죠. 투영해서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선분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요 선분의 길이를 로우라 그랬어요. 네, 로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 이제 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R이 스퍼리칼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즉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의 그 R하고 이제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문자는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에서 이제 로우라고 하기로 했어요. 로우. 그래서 책에는 이제 이걸 갖다 R, 세타, G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다른 어떤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스퍼리칼 폴라 코오디네이트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제 R 대신에 로우를 쓰고 세타 대신에 P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 XY 평면상의 요 폴라 코오디네이트 상의 요 길이를 주는 요 좌표를 갖다 이제 로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X축으로부터 요 선분까지 이르는 이 각도를 갖다가 B라 그랬어요. B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좌표, 지축상의 좌표, 요게 이제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P G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고, 다시 한번 뭐 저기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스퍼리칼의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R 벡터가 이렇게 있고, R 벡터가 있으면은 R 벡터를 이렇게 투영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이거 이제 X, Y, Z면은 요 각도가 이제 P고,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요 선분의 길이가 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G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요 원점으로부터 요 3차원 선분의 길이가 이제 R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보면 이제 R, 세타, Phi, 로우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코오디네이트를 갖다 이제 스퍼리칼 코오디네이트라고 그러는데, 스퍼리칼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 R을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하고, 요 3차원 길이 R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세타가 새로운 각도잖아요.
세타예요. 그 다음에 이 로우를 쓰기보다는 이제 피를 쓰는 거죠. 피. 이렇게 되죠. 그래서 R 세타 피 코디네이트예요. 스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그래서 여기 R 세타가 있는데 요 실린드리칼에서도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 이 로우 필을 갖다가 R 세타로 써버리면 여기 로우 필을 갖다가 R 세타로 써버리면은 요 스퍼리컬 코디네이트하고 이제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로우 필로 바꿨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 좀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선분의 길이를 이제 구성하는데 이 로우 방향으로의 선분의 길이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의 선분의 길이로서 이제 요게 이제 D 로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f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상의 함수 f 로우 피지라는 함수가 주어져요.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그래서 뭐 이것이 콘스탄트가 되면 또 이제 어떤 공면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요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어떤 함수 값이 주어지는데 xyz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xyz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로우 피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로우 쪽에 증가하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변화율을 구할 때 이제 로우에 대한 f의 변화율인데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계산을 할 때 이 p와 g는 이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우 방향으로의 함수의 변화율을 구하는데 p와 g 방향으로는 이제 이 변수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이제 걸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 변화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변화율을 구하는데 이제 로우 방향으로 로우가 이제 d로우만큼 변화했을 때 이 함수의 변화값 df를 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df d로우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구할 때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게 놓고서 변화율을 구하게 되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d라고 안 쓰고 라운드 f 라운드 로우 이렇게 이제 편미분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phi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phi 방향은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니까 phi 방향은 이제 이거죠. 이거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이 dp예요. dp인데 dp라고 하는 거는 요 회전하는 방향이니까 요거는 마치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에서 요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요게 이제 r이고 요만큼의 그 각도가 d 세타면은 그러면은 요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호의 길이가 r d 세타라고 쓰면 이제 요 방향과 요 방향에 의해서 갖춰진 요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phi 방향의 선분의 길이는 결국 이제 이제 로우 방향의 길이 로우 곱하기 요 각도 요 사이의 각도 요게 이제 dp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우 dp 하면 이제 phi 방향의 증가량이 돼요. 그래서 이 phi 방향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길이의 그 변화량이 로우 dp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함수의 변화율은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요 phi 방향일 때는 이제 로우하고 g는 이제 콘스탄트로 보는 거죠. 그죠? 로우와 g를 갖다 이제 콘스탄트로 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라운드 f 다음에 이제 변화율인데 phi 방향의 변화율은 로우 dp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우 방향의 변화율은 d로우여서 이게 라운드 로우 이렇게 썼는데 이제 phi 방향의 변화율은 이제 로우 dp이기 때문에 이제 요 phi 방향의 이제 노테이션은 로우의 아까 dp가 d로우가
라운드 로우가 됐잖아요. 그죠? 편미분이니까 D 로우가 라운드 로우가 됐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요 phi 방향으로는 로우 diff니까 그래서 이제 편미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로우 라운드 phi가 되죠. 그죠? D 로우일 때 라운드 로우가 됐으니까 이제 로우 diff일 때 요게 이제 분모로 들어갈 때는 로우의 diff일 때 ds가 로우의 diff일 때는 그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서 편미분이 될 때는 로우의 라운드 phi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향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지방향이죠. 이거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방향으로 증가하는 dg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고정된 g축과 똑같은 거죠. 그죠? 지방향으로 증가하는 그 증가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XYZ 축 중에 하나인 G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DS는 DG가 되고 이걸 편미분으로 할 때 이제 로우와 phi를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지 않고 일정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라운드 로우, 라운드 G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XYZ 카테이션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F 하면은 이제 단위 벡터가 I죠. I의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더하기 J의 라운드 F, 라운드 Y 더하기 K의 라운드 F, 라운드 Z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변화하는 이제 코오디네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할 때 이제 요런 단위 벡터들은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0이 되죠.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컨스탄트 벡터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제 요거 0이 됐는데 아까 요런 그 이제 단위 벡터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라든지 phi 방향의 단위 벡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제 0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위치가 1로 변하면은 이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쪽 방향에서는 이렇게 되고 해서 계속 위치에 따라서 이 단위 벡터의 방향이 변하니까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것이 0이 되지 않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도 이제는 요 길이의 스케일이 이제 요 phi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dphi 하면은 phi는 각도잖아요. 각도고 이제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로우 dphi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ijk 대신에 로우 bz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z라고 하는 거는 k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ij 썼으니까 k로 썼는데 여기는 로우 b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k로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z 이렇게 썼는데 요 z 방향의 단위 벡터나 여기 카테이션에서의 고정된 k나 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로우와 phi는 변화하는 단위 벡터지만은 요 g hat은 요 k와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는 단위 벡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우 방향으로는 라운드 f, 라운드 로우가 되고, 그죠? 로우 방향으로 라운드 f, 라운드 로우가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phi 방향이죠. phi 방향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우 분의 1의 라운드 f, 라운드 phi가 돼요. 그죠? phi 방향으로는 로우 분의 1의 라운드 f, 라운드 phi가 되고, g 방향으로는 이제 라운드 g니까 라운드 f, 라운드 g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그레디언트라는 그거를 그냥 하나 연산자로서 카테이션 코오디네이트에서 적어보면은 그레디언트가 i의 라운드 x 더하기 j의 라운드 y 더하기 k의 라운드 g 이렇게 되지만은 같은 그레디언트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로 갈 것 같으면은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의 라운드 로우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제 phi 방향의 단위 벡터 쪽은
그냥 이제 미분 연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이제 스케일링이 돼서 1 over row의 라운드 v 이렇게 되죠. 요 1 over row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g 방향은 k나 마찬가지니까 변화하지 않죠. g의 라운드 g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좌표계를 변환하면은 이 그레이디언트, 즉 이제 그 함수의 변화율을 이제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제 알려주는 이 그레이디언트의 그 연산이 좌표계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직교좌표계의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의 경우는 이와 같이 바뀐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F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복잡한 연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